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끼 육아입니다. 오늘은 기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질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 아이의 기질은 과연 무엇일까? 또 그 기질에 해당되는 좋은 반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피어스트 베이비 온 더 블록, 그 책에 소개된 토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여러분, 내 아이의 기질이 좀 궁금하시죠? 내 아이의 기질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바로 10초간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붐비지 않는 시장이나 마트로 먼저 갑니다. 마트나 시장에 먼저 가서 아이의 손을 놓고 2초 동안 등을 돌리고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곁눈질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가 제자리에 그냥 서 있는가? 제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온순한 기질의 아이고요. 2번, 옷자락을 붙잡고 울고 있는가? 이 경우는 신중한 기질의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혹시 돌아보지도 않고 달아나진 않는가? 3번, 활발한 기질의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기질이 유아마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이 기질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의 반응도 유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살펴본 그 카테고리의 기질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더 알아볼게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처음 알려고 할 때 여러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신중해? 아니면 대범해? 고집은 센 편이야? 혹시 호락호락한 성격 아니야? 좀 느긋한 편이니? 아니면 무슨 일에든 열정적이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기질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런 상태에서도 잘 자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에서도 잠에서 깰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유아들도 저마다 기질이 모두 다르죠. 우리 부모들이 아이의 기질을 알게 되면 언제 응석을 받아주고 언제 강하게 나무라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기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10초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거시적인 측면 말씀드려 볼게요. 유아의 기질은요, 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요. 그래서 내성적인 부모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를 두게 되고, 열정적인 부모는 마치 청양고추같이 화끈한 그런 아이를 두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 부부가 교사하거나 이런 되게 차분한 성격의 부부인데도 헤비메탈 락 가수가 태어나기도 하는 그런 변화의 법칙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아의 발달 단계를 알고 있다면 유아가 얼마만큼 자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기질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면 아이가 각 발달 단계를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맞고 있는지까지 가늠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을 지니고 있을까요? 조용한 꼬마 부처님일까요? 아니면 활발한 꼬마 친기즈칸일까요? 일반적으로 기질은요, 온순하다, 신중하다, 활발하다,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딱 이 분류에 모든 아이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4명 중에 3명 정도는 어렵지 않게 분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순한 기질의 유아는 금방 이렇게 회복을 하고, 금세 새로운 사람과 환경도 즐길 줄 알아요. 사납지가 않고, 변화를 좀 잘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세상의 도전에 쓰러져도 다시 그냥 웃으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신중한 기질의 유아, 이 조심스러운 아이인데요. 이런 예가 나와요. 제시는 비록 4마디밖에 할 줄 모르지만 생각이 그 누구보다 깊대요.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온갖 것을 따져본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공원에서 다른 꼬맹이들이 작은 터널 속을 기어다니며 노는 거를 몇 주 동안이나 관찰을 했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혼자서 해보겠다고 했대요. 오랫동안 관찰한 다음이라 그런지 금방 잘 해냈다고 합니다. 한 번 해보니까 그게 즐거웠는지 연이어서 20번이나 되풀이하기까지 했대요. 유아들 중에 15%는요,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는데 더디고 굉장히 조심스럽대요. 그러다가 9개월쯤 되면은 온순한 기질의 유아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빙긋 웃어 보이지만 신중한 기질의 유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엄마 품에 매달리다가 낯선 사람이 떠난 뒤에야 손을 이렇게 안녕이라고 흔든대요.
이런 아이 키우고 계시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저도 좀 이쪽에 가까운 성향을 아이들이 보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신중한 기질의 유아들은요, 성격도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 차가운 우유를 먹거나 감촉이 껄끄러운 바지를 입으면 바로 울음을 터뜨려요. 주변 상황에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안전한 엄마 품에 매달리려고 하거나 엄마 아빠가 귀찮을 정도로 졸졸 따라다녀요. 어쩔 때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울음을 터뜨릴 때도 있어요. 이러한 기질의 유아들은 보통 말은 빨리 트이지만 행동 발달은 다소 더딘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한 기질의 유아는 다른 기질의 유아들에 비해서 미운 내사를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대요. 한 15개월에서 18개월 요때 시작할 수 있대요, 미운 내사를. 그때 아이의 행동에 마구 우리가 화를 내는 대신에 인내를 가지고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질의 아이들은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유아기를 마칠 수 있을 거래요. 주의할 사항은요, 신중한 기질의 유아는 지나치게 혼내거나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겁 많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활발한 기질의 유아, 얘가 나와요. 한 아이가 하루 종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 분주하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만약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요. 이렇게 이에 나온 진아와 같이 활발한 기질의 유아. 이 유아는 움직일 때 가장 행복해한대요. 이런 유아를 둔 부모님들은 매일 여기저기 다쳐서 들어오는 아이를 치료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게다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놀이터나 공원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막 울음을 폭탄처럼 터뜨린대요. 그래서 활발한 기질의 유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바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아 10명 가운데 하나는 의지가 강하고 활발한 기질을 가졌는데요. 이와 같은 롤러코스터 유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어쩔 때는 기분이 아주 좋다가도 갑자기 수가 틀리면 극도로 우울해진대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불꽃이 유아의 그 폭발적인 성격이라는 강력한 폭약에 닿으며 꽝 하고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기운차고 도전적인 아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활발한 기질을 가진 아이는 보통의 유아보다 더 유아 같대요. 한번 알아볼까요?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더 활동적이다. 다른 유아들보다 더 멀리 달려가고 더 높이 뛰어오르며 더 오래 돌아다닌다. 두 번째 특성,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더 참을성이 없다. 차례 지키기나 나눠 갖기를 싫어한다. 세 번째 특성,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더 충동적이다. 쉽게 한눈을 팔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기 일수다. 네 번째,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더 반항적이다. 인도로 달려가다가 엄마 아빠가 쫓아가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기도 해요. 다섯 번째,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더 융통성이 없어요. 지나치게 흥분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서도 계속 울어대요. 여섯 번째,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더 열정적이에요. 작은 일에 아주 기뻐하거나 극도로 슬퍼하고 심하게 성질을 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더 민감해요.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요. 이렇듯이 활발한 기질의 유아들은 명랑하거나 뚱하기도 하고 고집불통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매우 활동적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많이 놀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일관적이면서 유연한 육아 방침을 마련해서 꾸준히 사랑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활발한 기질의 유아들은 밝고 열정적인 어린이로 자라날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 기질 어떤 것 같아요? 다양성. 우리 삶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죠. 여러분, 세상에 지도자가 있으면 추종자도 있어야 되고 사상가가 있으면 행동가도 있어야 되죠. 또 대담한 사람은 물론 신중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질은 나중에 사회의 모든 영역을 충족시켜주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돌보기 힘든 기질의 유아를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호랑이가 사회 어딘가에 나중에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임하면 조금 쉬워질지도 몰라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만 마칠게요. 온순한 기질, 신중한 기질, 활발한 기질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조금씩 랩업해 볼게요. 먼저 활동, 온순한 기질은 활동적이에요. 신중한 기질은 조용한 놀이를 좋아합니다. 활발한 기질은 제자리에 못 있고요. 매우 활동적이에요. 규칙성, 온순한 기질은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행태를 보입니다. 신중한 기질 똑같아요. 활발한 기질 예측할 수 없는 습관을 가졌어요. 물론 이 규칙성은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세 번째, 낯선 사람에 대한 첫 반응.
온순한 기질은 관심을 보여요. 신중한 기질은 내키지 않아 해요. 활발한 기질은 환영하거나 퇴짜를 놓습니다. 네 번째 특성, 뜻밖의 변화에 대처하는 법. 온순한 기질은 관심을 보이고요. 온순한 기질은 수월하게 적응을 하고요. 신중한 기질은 꺼려합니다. 활발한 기질은 수월하게 적응하거나 매우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감수성. 온순한 기질은 부드럽고 온화한 편이에요. 신중한 기질은 온화하거나 기운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활발한 기질은 기운차고 열정적이에요. 평상시 기분 알아볼게요. 온순한 기질은 즐겁고 태평합니다. 신중한 기질은 대부분 즐겁지만 쉽게 균형이 무너진대요. 활발한 기질은 기복이 심합니다. 고집 어떨지 볼게요. 온순한 기질은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신중한 기질은 포기하거나 고집을 부립니다. 활발한 기질은 포기하지 않고 고집이 세요. 그리고 산만한 정도, 온순한 기질은 집중력이 있어요. 신중한 기질은 집중력이 강해요. 활발한 기질은 쉽게 산만해집니다. 마지막 특성, 소음이나 냄새에 대한 민감성. 온순한 기질은 민감하지 않아요. 신중한 기질은 매우 민감합니다. 활발한 기질은 민감하지 않거나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우리 아이의 기질 한번 파악해 보시면 육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제 P&G 촬영이 있는데요. 기저귀 광고예요. 제가 지금 속눈썹 붙여져 있어요. 아침에 그냥 한번 떼기 전에 찍어보려고 한번 틀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오늘도 끌려가 화이팅! 사랑해요.